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조리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죠. 제이유 같은 종목은요, 고점에 못 팔아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목표 수익률 그 위에서 팔았으면 무조건 다 잘 팔았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요즘 4주차 일정의 공모주들을 미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의 주인공 삼성 스펙 8호를 볼 차례입니다.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삼성 스펙 8호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한바탕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면 삼성 스펙에다가 비례를 몰빵해 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 공모주보다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실 듯 해서 수요 예측 나오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스펙 영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을 다시 잡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이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예요. 해석을 해보면 인수합병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펙 자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상장 기업과 인수합병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합병이 진행되고 나면 스펙은 사라지고요. 합병 대상인 비상장 기업이 스펙을 통해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펙이 설립되고 상장된 뒤에 합병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사와 몇몇 투자자들이 모여서 스펙을 설립하고요. 그 빈껍데기 회사를 IPO를 통해서 상장을 먼저 시킵니다. 일반 기업 공모처럼 스펙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된 이후에 합병 대상 법인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상장부터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상의 회사를 찾아서 합병이 결정이 되면 증시에는 스펙이라는 껍데기 회사는 사라지고 합병 대상 회사의 이름으로 그 주식이 계속 거래가 되게 되고요.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면 스펙은 상장 폐지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합병 대상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펙이 상장된 날로부터 36개월, 3년 안에 합병을 결정해야만 돼요. 더 정확히는 2년 6개월 안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상장 후 30개월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 한 달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걱정이 되죠. 상장 폐지라니.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돈은 다 날리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네, 투자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 회사가 원금에 오히려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펙 회사가 공모 자금은요 100% 은행에다가 별도로 예치를 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로 3년까지 계속 다 기다렸지만 결국에 상장 폐지, 스펙이 해산되게 되더라도 내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합병이 성사가 되고 합병 대상 기업이 괜찮다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 스펙은 상장 이후에 이런 합병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폭이 매우 미미해서 기다림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꽤 큰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합병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대한 기회비용은 꼭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 이 정도를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림도 필요하고 주가 변동폭도 미미한 게 스펙이라면 상장일에 바로 따상까지도 기록해주는 일반 공모주 대비해서 너무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왜 삼성 스펙에는 유독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그동안 삼성 스펙들이 아주 기묘한 성과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삼성 스펙 4호가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는 6%밖에 못 찍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해서 6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545%에 달합니다. 5배를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상장일에 바로 따상을 찍습니다. 이 당시에 스펙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던 시기이기는 한데 첫날에 따상을 찍고 4연속 상한가를 때렸거든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5호도 최고가 기준 523%, 5배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얘마저도 상장일에 따상을 찍고요. 4연속 기록해줬었거든요.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510%, 또 5배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스펙은 기본 5배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근데 보시면 7호는 상장일에 80% 상승에 그쳤고 그게 가장 고가기는 했어요. 다른 스펙과 달리 공모가가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인 영향이 있었고요. 이쯤에 스펙뿐 아니라 일반 공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들시들해진 공모주 침체기에 빠진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에 상장했던 일반 공모주들은 상장일에 30% 기록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대단한 성과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스펙이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4호, 5호, 6호는 앞에서 봤던 이상 급등 현상으로 인해 합병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한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의 스펙들은 합병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총 7개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딱 2개만 합병이 완료됐으니까요. 근데 아주 성공적인 합병 케이스는 MP가 존재한다는 그 힘이 매우 큽니다. MP는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근데 합병이 확정된 이후에 주가가 21,450원까지 뛰었었어요. 당시 메타버스 열기가 대단했고 그 좋은 타이밍을 잡은 거고 이런 좋은 테마와 엮일 수 있는 좋은 합병 대상을 삼성증권이 잘 찾았던 거죠. 네, 그래서 공모가 2,000원 대비해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MP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4호, 5호, 6호가 상장을 하자마자 그런 기묘한 흐름을 보여줬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 스펙의 과거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8호는 과연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스펙 8호는 400만 주를 공모하는데요. 이번에도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7호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모 규모는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펙들이 100억 원 안팎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대형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지금까지 상장했던 삼성 스펙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7호도 공모액은 300억 원으로 대형 스펙에 속했는데 잇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큰 스펙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삼성증권이.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아마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기업을 합병 대상 타깃으로 딱 선정을 하고 이들한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2,000억 원 정도의 기업이 스펙을 통한 합병을 원할 때 7호나 8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아마도 삼성 스펙과의 합병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2,000억 원 규모냐? 통상적으로 스펙은요, 최소 4배 이상 규모의 기업과 합병을 추진하거든요. 왜냐? 기업이 스펙을 통하지 않고 직상장을 할 때 공모 금액을 시가총액의 10%에서 25% 내외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최소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500억 원대 규모 정도는 되어야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합병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직 시장에 상장한 이런 대형 스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스펙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 우회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또는 그보다 훨씬 미만의 아주 작은 회사들만 스펙 합병을 추진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작년 IPO 시장 침체 이후에는 좀 중견 기업들도 스펙 상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요즘은 인식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상장할 때의 그런 변동성 감수하기보다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확실한 밸류를 받고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중견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 기업을 타깃으로 이런 스펙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서 이번 스펙의 발기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인은요, 스펙을 설립할 때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한 기관들을 얘기하는데요. 삼성 스펙 8호는 유독 발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무려 8곳이나 돼요.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 8호의 매력을 크게 느껴서 초기 투자에 참여하고자 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보통주로 투자한 금액이 총 33억 2천만 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보통주에 더해서 전환사채에도 46억 8천만 원이나 투자를 합니다. 이번 스펙에서 삼성증권 말고 이 CB, 전환사채에 투자한 발기인은 없었어요. 전환사채는 채권에 투자했지만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받을 수 있는, 보통주로 바꿔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에 투자한 CB는 이 전환권 청구 시에 공모가의 2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메리트죠? 삼성 스펙 8호는 5천 원에 받아서 합병까지 성공을 한다면 훨씬 큰 차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10,000원에 받은 공모 주주들보다도 더. 근데 발기인이 투자한 전환사채는 상장 후에 바로 매도가 가능하진 않아요. 바로 매도 가능하다면 5천 원에 받아서 상장할 때 10,000원 이상은 갈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차익 실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정상 합병이 성사가 돼서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B에 투자한 발기인 입장에서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합병 대상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아무튼 CB에 투자한 금액도 이번 8호가 최고치거든요. 공모액이 비슷했던 7호에는 29.9억 원 정도를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자금만 놓고 봐도 삼성증권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스펙 리스트들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산 시 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을 보겠습니다. 예치이율 4%를 가정했더라고요. 확실히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올해 스펙들은 예치이율이 확 높아지기는 했네요. 그래서 4%를 적용한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11,249원입니다. 상장 폐지되더라도 한 주당 11,249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변경되는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치율의 조건도 괜찮기 때문에 혹시 상장 폐지가 된다 해도 예금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의 분위기를 살펴볼 건데요. 작년 말부터 스펙에도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기관들도 스펙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일반 청약에서도 미달 사태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2월 15일 종가 기준 NH 스펙 25호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이거나 10% 내외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같이 상장 직후에 바로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려운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스펙 8호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습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청약 일정이 나노팀 바이오인프라와 겹치고 또 바이오인프라와 동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상장일에는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매우 아쉽고요. 혹시 바이오인프라의 수요 예측 결과가 별로거나 확정 공모가가 메리트가 없다면 청약일이든 상장일이든 삼성 스펙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더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모 시장이 좀 얼어붙었을 때 삼성 스펙 7호가 80%를 기록해줬던 거라서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상장일에 수급이 제대로 붙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심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내일 나노팀과 바이오인프라, 삼성 스펙 8호 수요 예측 결과가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요. 비교 분석해서 작은 배분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